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문제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네이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네이버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간사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간사는 일본의 강제적인 지분 매각 요구가 국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와 조선일보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표 메신저 앱인 라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지도를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강탈론과 네이버 결정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경영권을 포함한 여러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7월까지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국제법과 투자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조치는 타당할 수 있으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일본 헌법 및 국제통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또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투자협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라인 사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국제법적 권리이자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라인 사태는 단순히 기업 간,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법과 투자협정이 얽힌 복잡한 이슈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동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23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중 약 5에서 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추가 충당금 적립이 요구되고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2금융권은 수조 원대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사업장 등급 시스템은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75%까지 쌓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경공매가 필요한 부실 우려로 분류될 사업장은 2에서 3%,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로 분류될 사업장은 3에서 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최대 23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물량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경공매로 처분되지 않는 매물은 업건별 펀드, 은행보험업건의 신디케이트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캠코 펀드 등을 통해 소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PF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가면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부채 규모와 경제적 불안 요소로 인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1조 2,993억 원으로 매출은 23조 2,927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5,95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기료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22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약 42%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 판매 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가가 7,080달러 선으로 안정되면서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20.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의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과 최근 달러 강세 및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1조 9,966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조 2,993억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한 해 이자 비용만 4조에서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이 계속된 재무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해 전력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금융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체 문제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2배로 증가하며 부실 위험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11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이 연체로 인한 상환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1조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 지원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관리와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를 지닌 자영업자의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약 172만 명으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89조 원에 달하며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2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정책이 시급히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큰 도전이 등장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한 25개 주가 미국 환경보호청, 즉 EPA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규제는 2032년까지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이 조치가 수십억 달러의 청정기술 설치 비용을 요구하고 구형 발전소의 폐쇄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AI 첨단 제조업 투자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석탄 발전소의 축소는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과 반대 목소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며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석유 및 가스 업계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멕시코만과 알래스카에서의 추가 석유 시출을 허용하고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 규제 폐지 약속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며 미국 내 환경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 북미 지역에서의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올해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동안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2,400억 원을 기록했으며 현대일렉트릭의 매출도 30% 상승한 2,226억 원에 달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북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0% 증가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의 집중적인 설치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의 교체 필요성이 이러한 매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의 40%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 센터가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기기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배전 변압기의 70%가 설치 후 평균 수명인 25년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정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은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신기록 달성을 목표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울산, 부산, 창원의 공장에서는 사실상 풀가동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북미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력기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약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 폭풍이 지포에서 G5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태양 표면의 거대한 흑점군 AR3664에서 발생한 코로나 대량 방출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태양 플레어 현상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환상적인 오로라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NOAA는 이번 지자기 폭풍이 전력망의 불규칙성과 고주파 통신, 일부 GPS 시스템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맑은 하늘을 가진 저희도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오로라가 포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전국적으로 날씨는 대체로 맑고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올라가며 쾌적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밤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흐리고 쌀쌀해질 예정입니다. 최저 기온은 11도로 예상되므로 외출할 때는 따뜻한 옷차림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늦은 밤 비가 계속될 수 있으니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